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은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식이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매달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내고 있죠. 그럼요. 그런데요, 정작 큰 병에 걸렸을 때에는 내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비 지원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일반인들은 의료비 혜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도망가시네요. 가족 중에 갑자기 병에 걸리면 뭐가 제일 걱정될 것 같으세요? 병원비. 병원비, 그렇죠.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먼저 앞서겠죠. 혹시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걸리기 전까지는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네, 자세히 맞아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비 걱정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과연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안양의 한 요양원인데요. 한창 즐겁게 건강 체조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아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서동숙 씨를 만나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 어디가 좀 많이 편찮으신 건가요?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마비가 와갖고 처음에 병원에 계실 때는 꼼짝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돌아눕기도 하고. 얘는 거야. 응, 해봐봐. 오이. 서동숙 씨 어머니는 2013년 1월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후 뒤늦게 뇌출혈이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병원비 때문에 당시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박 먹어. 저희가 오남매긴 해도 이제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니까 누가 뭐 이렇게 좀 잘 살면 이렇게 선뜻 다 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눠 낸다고 해도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는 많이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춘희 씨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수술 입원 총 진료비는 29만 원뿐이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뇌질환으로 수술 입원 시에는 급여 항목 중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고 최대 3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 환자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중 5에서 1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지난달부터는 수술을 받지 못한 중증 뇌경색 환자와 대빅병, 큰 뇌이랑증 등 5종의 희귀질환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결핵은 산정특례 등록만 하시면 진료비가 100% 면제됩니다. 지난해까지 산정특례 제도로 혜택을 받은 환자는 184만 6천 명을 넘었고요. 그중 암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동숙 씨 어머니는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이런 혜택이 이렇게 닥치면 아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닥치면 아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덜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아픈 것도 속상한데 돈 걱정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이처럼 의료비 지원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나마도 병원에 가기 전에는 잘 몰라서 아예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비 지원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비 혜택. 과연 환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병원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 진료비 보장 내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편인가요? 진료비 보장 내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완전히 이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문하고 설명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는 편이에요.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알고 계신가요? 소득 수준별로 환자가 부담할 의료비가 정해져 있어서 만약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이 소득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의료비를 돌려받은 분은 52만 명이 넘었고요.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이러한 혜택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의료비 경감 체험수기 공모도 진행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직접 큰 병을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나라에서 엄청나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이윤경 씨는 올해 3월 큰아들을 하늘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공군에 입대한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이 넘게 긴 투병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5%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가슴 두근두근 하던 게 좀 가라앉고 조금 차분해지면서 애한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혜택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암,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4대 중증질환의 유도 초음파 검사와 수면 내시경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게요.